제한적으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규근 의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네, 조국혁신 차기권입니다. 어제 전체회의 개의를 한다는 문자를 오후 5시 7분에 받았습니다. 근데 그 보니까 5시 10분에 개의한다는 내용이 되어 있길래, 저는 그 회관, 제 방에 있었는데, 이게 뭐지 하면서 급히 방을 막 나서려고 하는데 바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바로 또 국민의힘 의원님들 몇 분 모여서 바로 그냥 또 산의를 해버렸다 그래요. 이게 뭐지 싶어 상당히 좀 황당하고 놀랐습니다. 그런 바람에 어제 그 조국혁신당은 상정제 세법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도 공식적으로 상임위에 남길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제 국회법 58조 1항은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 먼저 그 취지의 설명과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를 듣고 대체 토론과 축조 심사 및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3항.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대체 토론이 끝난 후에만 안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상황은 국회법 58조에 위반되는 절차적으로 원천 무효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상황은 절차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 정당의 입을 틀어막은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예, 시간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정욱 의원님. 예. 예. 기재위 파행의 단초가 된 그 기재위 소위 사항을 조금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일영 위원장님 그 버전하고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최대한 정제된 용어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때 분위기를 보면 ABB에 대한 자료 제출 불성실 이 부분에 대한 질타가 굉장히 많았고요. 이례적으로 기관 운영 기본 경비라든지 업추비, 특정 업무 경비 등에 대한 그 무차별 삭감 요구가 있었습니다. 제 경험으로 볼 때 올해 기재위 예산 소위는 어느 해보다 그 여당 의원과 정부로서는 굉장히 어렵고 곤혹스러운 예산 심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야당 의원님들의 강력한 요구에 결국 정부와 여당은 기본경비, 업추비 일부 등 상당 부분 예산 삭감에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합의안을 만들어 갔고요. 최종적으로 ABB, 국채이자, 특정 업무 경비 3개 사업만 보류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ABB를 1.2조 삭감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았고요. 저는 여차 정해 또 이런 걸 요구를 하면서 간사 협의 등이나 추가 막후 재협의 이런 걸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해를 했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속개했습니다만 여전히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이제 파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길게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ABB는 일단 정부 수준이 과한 수준은 아니고 물론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ABB를 삭감할 필요가 있다면 여러 가지 지출 소요나 가용 재원 등을 판단해서 예결위 단계에서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고 지금까지 기재위에서도 그런 특성을 감안해서 구체적인 감액 수치는 정하는 게 부담이 되니까 예결위 단계에서 하자 이렇게 논의를 해왔고요. 예결위에서도 최종 의사결정 단계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재위 단계에서 사전적으로 결정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무리수가 나오고 정부 입장에서도 1.2조를 삭감하자는 그 요구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기재위는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합의의 정신을 존중하는 모범 상임위로서 활동해 왔는데 이번 예산 소위에서 야당 단독 의결을 한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특히 ABB 1.2조 삭감 의결 과정에서 정부가 정액된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못한다. 1.2조 ABB 삭감에 동의하지 못하고 정액도 동의하지 못한다 그랬더니 의원님들이 삭감 사업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재심의했습니다. 그래서 ABB를 1.2조가 아닌 2.4조를 삭감했고 국채 이자도 5천억 삭감했고 기관 운영 기본경비, 업추비, 특정 업무 경비도 일괄 50%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삭감 요구한 것 중 최대액으로 재삭감하는 등 감정적, 모복적으로 대응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야당은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겠다고 하시고 정부 동의도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기재위에서 어떻게 할지 걱정이 앞섭니다. 간사님, 그리고 위원장님, 상대 의원님들께서 이 문제를 분명하게 풀어주실
예, 여기 지금 우리 박홍원 의원님. 우선 기재위가 어제 그렇게 파행난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입니다. 그 중심에 특히 위원장님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로서는 참으로 위원장님께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여러 상임위와는 달리 기재위가 서로 합의하에 그동안 운영해왔던 이 분위기를 일거에 깨트리는 상황을 위원장께서 왜 그렇게 자초하셨는지 납득되지 않습니다. 위원장의 분명한 사과와 그리고 어제 회의에 대한 원천무효 선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오늘 예산 소위에서 심사한 결과를 이 전체 회의에 상정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우선 의사일정 관련해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회의는 간사 간의 국회법에 따른 협의를 거쳐서 1번 안건 예산안과 기금 처리, 2번 법안 상정과 대치 토론 딱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 통기가 됐죠. 보좌관들은 다 봤습니다. 그렇게 안건이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 안건을 누구 마음대로 안건을 없애고 빼고 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미 여야가 합의해서 안건까지 우리 의원들께 공지가 됐던 사안 아닙니까? 그걸 위원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거야말로 직무 권한 남용이죠. 어제 그런데 위원장은 협의는 합의가 아니기 때문에 협의했다고 합시다. 그렇지만 우리 의원들한테 기본적으로 사전에 통지했던 두 안건이 왜 조정되는지에 대해서 회의를 열어서 양해를 구하고 동의 구해서 안건을 빼든지 말든지 했어야 합니다. 절차적 하자를 스스로 저질렀습니다. 일방적 파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어제 안건은 그렇게 산회가 됐기 때문에 다시 저희가 소집 요구를 해서 안건도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간사 간에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올리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협의가 된 상황이지요. 그러나 법적으로는 협의가 되었으나 정치적으로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오늘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러면 저는 국회 법규를 따라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통해서 원래 어제 1번 안건이었던 예산안과 기금 처리안을 오늘 야당 의원님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처리한다면 위원장께서는 거기에 절차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 소위 심사와 관련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저도 13년 동안 예결위부터 간사 소위원 기재위도 했습니다만은 어제와 같은 경우 처음 봤습니다. 여야가 정액에 대해서 다 합의를 했던 사항이었는데 그리고 마지막 딱 남은 게 ABB 부분이었는데 ABB 부분에 대해서 기재위가 당연히 이것은 우리가 관장하는 우리가 상임위 아닙니까? ABB는 기재부가 이것을 총괄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단계에서 심사를 하고 감액에 대한 의견을 해야죠. 잘못된 관행을 따르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우리의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라. 얘기로 이걸 넘겨라라고 하는 것만 반복하지. 그 어떤 사회적인 내용을 않았습니다. 제가 어저께죠. 2차관을 따로 만난 일이 있었습니다. ABB가 마지막 결정이 될 테니까 합력 수준에서 안을 가져와라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야 이게 해소되고 넘어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합력 수준은커녕 끝까지 우리 기재에서는 이 예산 문제는 다루지 말자. ABB는 포기해라. 왜 우리가 갖고 있는 권한을 포기하라고 얘기합니까? 국민이 부여한 권한인데 ABB는 그럼 어디서 다릅니까? 제대로 전체 탈취으로 마지막에 그냥 서로 기다리자고요? 나중에 얘기단계와 여야 협상 단계에서 ABB 만약에 한 푼도 안 깎을 거면 얘기해 보십시오. 제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보라만 치도 몇 천원 깎을 거 아닙니까? 왜 거기를 맡깁니까? 우리가 ABB를 다룬 기재에서 해야죠. 그래서 저희는 1조 2천억도 제가 다른 안 드리겠습니다. 1조는 ABB를 깎고 2천억은 국고채 이자 상환비가 30조가 제일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2천억을 깎아라. 그래서 1조 2천억을 맞춰보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더 여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기서 그 어떤 탈출도 정부도 여당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당에서는 1,000억 얘기한 분이 있었고 한 분이 4천억 정도 얼핏 지나가면서 얘기한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대안을 제시했어야죠 정부가. 근데 끝까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여야가 합의해서 본인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를 다 했던 구조로 그 정액사까지도 막판에 자기 못 받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런 경우 봤습니까? 정말 황당한 경우를 저는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런 기재위에 국민이 부여한 예산 심사권을 포기하라고 우리한테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다 동의했던 정액사업도 마지막에 이것과 마치 연결했다라고 하는 억지 주장을 펴면서 바꾸는 거야말로 오만 마음대하고 오기 가득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걸 입법부가 바로 잡아줘야죠. 따라서 저는 어제 회의 원천 무효 선언해 주시고 위원장 사과하시고 그리고 오늘 일본 안건으로 여야가 심사해서 그리고 소위에서 정당한 적법에 따라서 적법적 절차에 따라서 의결된 소위안을 올려주시죠. 그래서 여기서 처리하시고 만약에 그 소위안이 부당하거나 또는 너무 과한 부분이 있다면 전체위에서 논의돼서 조정하면 될 일입니다. 위원장께서 반드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이제 지금 저 존경 박홍근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재위 회의 일정 그 안내에서 안건을 소개한 것은 전체적으로 어떤 스케줄로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지 당일날 회의 때 어떤 안건을 상정하고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아니, 당연히 어제 박홍근 의원님, 제가 좀 말씀드릴 테니까 제 말씀 좀 들어보고 박홍근 의원님 통계도 아닙니까? 들어보십시오. 그걸 계속 하세요.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여야 간사께서 협의를 해서 안건을 정해야 되는데 안건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안 된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아니 저도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시간 충분히 드렸잖아요. 아니 사실관계를 지금 바로잡아 드리려고 지금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기재위 당일 처리해야 될 또는 상정해야 될 안건 리스트는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인 건 맞겠지만 그게 공식적으로 결정된 상태는 아니었던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것은 좀 곤란하다 하는 말씀을 그건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뭐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는 다 정리해서 나중에 오경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간략하게